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하루의 흐름을 보면요. 오후장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는 듯합니다. 사실 오전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코스피가 2% 넘게 추락을 하면서 2,500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과매도권에 진입했다라는 분석 이후 낙폭을 조금씩 축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좀 우려감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중 1.8% 급락을 했다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오후장 되면서 조금 더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상승 반전했거든요. 전반적인 섹터로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주, 화장품주가 강세인데 2차 전지는 그렇다 할 만큼 선방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쪽에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연준에 대해서 의구심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반등의 폭을 지속을 할지, 이 추세를 이어갈지 이게 아직 물음표입니다. 오늘 1시 시황에서 그게 좀 가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오후장 되니까 양시장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지금 1시 시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색깔이 다릅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거래 연속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18포인트 이상 추락하는데 그래도 장중 2,500선은 깼었었는데 이건 다시 되찾으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파란불을 켜고 있다라는데 대장주의 심리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코스닥은 오늘 빨간불을 켜지만 반등의 폭은 그렇게 시원스럽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후 전보다는 오후가 반등에 좀 기세는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리고요. 현재 710선까지는 와 있습니다. 갈 길은 두 시장 모두 멀어 보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피 수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5거래 연속 떨어집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도 5거래 연속 현물시장에서 팔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4,300억 원 가량의 매도를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기전자, 금융,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 보니까 여타 튀는 종목이 이 사이에선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3거래 연속 매수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272억 원 반대적으로 봤을 때 전기전자 섹터는 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개인은 여전히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3,886억 원 외로운 싸움이 길게 이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로 여기서 코스닥 수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전환됐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6거래일 만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동반 사자에도 개인이 많이 팔기 때문에 오늘 지수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500억 원 가까이, 기관이 547억 원 정도 양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두침침한 가운데 오늘 그 섹터는 비만 관련주, 그러니까 비만 치료 관련주가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그 단기 테마 쪽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상황이라서 좀 골라봤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대한비만학회 국제학술대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런저런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비만병 유병률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안 좋아졌다.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도 그리고 2022년도 통계치가 나왔는데 10년 새 비만 유병률이 8%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비만에 대해서 적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남성 절반 그리고 여성의 3분의 1이 비만병을 앓고 있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비만 치료제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업체 2곳에서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인기를 받고 있거든요. 그게 노보노니스크의 위고비고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인데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체중 감량
감량이 한 15% 된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고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최대 22.5% 체중 감량이 된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로도 살을 뺄 수 있다. 관심이 가시죠? 근데 이 두 가지 치료제가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위고비는 올해 4분기고요. 마운자로는 내년 3분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일단 국제학술대회에도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외에도 우리나라의 한미약품이나 SK 이노엔, 대웅제약 등등이 대거 가서 부스를 차리고 홍보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미약품의 새로운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요거를 또 주목하셔야 되는데 그 이름을 써놨습니다. 일단 1월부터 국내 임상 3상을 실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과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바이고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그 중국 바이오 기업으로부터 국내에 독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비만 치료제 이름 써놨는데 임상 3상 수행을 예정하는 거고 기업 측에서는 이 비만 치료제를 2030년에 우리가 제품으로 출시해서 내보이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어쨌건 비만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개인이 잘못해서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조금 더 나서서 이런 정책적인 지원 또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의 옥석가리기도 필요한데 이후에 저희가 데일리 핫스핀에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가볼게요.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우울한 뉴스이더라고요. 함께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 시총 52기업 있잖아요. 그 종목에서 절반 이상이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26개니까 절반 이상이죠. 굉장히 우울한 부분이고 대표적으로 이 카카오 60% 이상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HMM, LG화학,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40%에서 60% 그 밴드 사이에 손실이 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 세대인 20대, 30대 청년층이 카카오 비중 굉장히 컸습니다. 개인 투자자 말씀하는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46%,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각각 44%, SK 하이닉스 43% 그렇게 포트 안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종목이 손실이 났으니 국장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겠죠. 그런 부분 한 측에서 보시면 되고. 근데 더 쇼크인 건 미국 증시에 투자한 개미, 서학개미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50개 종목 중에 44개가 수익이 났으니 6개가 손실이 난 건데 6개 손실 난 종목마저도 국내 증시의 손실액보다 적었다. 훨씬 우월한 수익률이 났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쾌재를 보이고 있을 텐데 평균 60% 이상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 밖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메타, 넷플릭스, 애플 그 잔잔하게도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었던 종목인데 어쨌든 수익률이 잘 나온 것으로 현재 봤을 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 청년층이 이제 미국 종목 투자를 거의 절반 가까이 합니다. 49%. 그런데 이 20, 30대 청년층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수준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리고 시장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인 20, 30대 이 청년 등이 국내 시장을 탈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가 좋을 수가 있느냐, 위축될 가능성이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실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금투시 이슈 굉장히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가야 할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좀 기운 나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K배당주인데요.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부에서 밸류업해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밸류업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배당 성향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는 실제로 밸류업에 성공했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배당 지수들이 있는데 고배당, 코스피 쪽입니다. 50 같은 경우에
때문에 연중 10% 가깝게 그리고 1년 사이 수익률이 12.6%를 기록을 했습니다. 더불어 코스피 배당 성장 50 같은 경우에도 이거 다 배당 지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중 13% 가깝게 1년 사이에 16% 가깝게 상승했다. 이런 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당 투자가 굉장히 수익률이 잘 나고 있다. 코스피 평균 대비 코스피는 마이너스거든요. 그 장점을 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주가 하방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꽤 큽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주가 하락에도 배당 수익률이 증가하면 거기에 투심이 쏠립니다.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장기 복리 효과 극대화에 유리하다.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배당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갖다 쓰면 이자에 이자를 더하는 복리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배당 투자가 긍정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더 주목해 볼 이슈가 있습니다. K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서 미국에 훨씬 뒤지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뉴스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배당주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배당 성향이 높아지고 배당 수익률을 많이 주는 기업일수록 중장기적인 투자 매력이 미국 배당주보다 더 높다고 하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섹터 하나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살아있는 이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위험 자산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과연 기회가 있을까 이렇게 눈치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변동성을 어떻게 감내를 해야 될까 좀 마음이 답답한 분들도 계십니다. 마켓나우 1부는 이런 마음을 잘 헤아려서 오늘 종목 선택 전략을 또 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데일리 핫스핀 이 시간은요.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뭐 검은 월요일을 연출하는 것이 아닌가. 오전장이 굉장히 또 봤거든요, 시장을. 네, 근데 맞습니다. 다행히 오후장은 이게 머리를 들고는 있는데 네. 반등의 폭도 그냥 시원치 않고 네. 대형주도 뭐 지지부진하고 이 반등의 폭이 또 지속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네, 맞습니다. 첩첩 산중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파트너님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네. 여러분들 9월장입니다. 매년 9월장부터 시작해서 한 10월장까지는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조금은 약세장이죠. 유난히 국내장은 조금 더 민감도가 큰 것으로 여러분들 매년 느끼실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 오늘 브리핑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하려고 하면 기회가 보이고 하지 않으려면 핑계가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널뛰기 장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시장을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좀 여러 가지 좀 이야기 드리는데 말 그대로 지수는 이 바람이고요. 그리고 종목은 파도입니다.
지수가 현재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에 따라 가지고 종목의 포지션, 비중 관리 그리고 전체적인 이 시장에 이 접근하는 방법이 매번 틀리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국내 장 같은 경우에는 민감도가 전 세계 1위이기 때문에 특히나 조금 더 발빠르게 좀 움직여야 되는 게 국내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또 느끼셨을 겁니다. 이번 9월장 들어오자마자 8월 마지막 주부터 어느 정도 시장에 이 좀 변동성의 시그널이 좀 보였죠. 자, 그러다마자 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우리나라의 국내 시장은 좀 민감도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든지 미국의 지표, 모든 기준은 미국의 지표입니다. 경제 1번지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지표가 널뛰기의 이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더 국내 증시는 조금 더 민감도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경기 침체 우려뿐만 아니라 반도체 피크아웃의 논란이 자, 그 중간에 소용돌이 속에 불고 있는 자, 대한민국의 관련 종목들이 연일 하락을 통해 가지고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났고요. 특히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큰 이벤트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선 토론이 있는 주간이 있고 특히나 국내 증시는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왜 국내 증시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냐?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긴 연휴 동안의 불확실성, 다시 말해 어떤 변수,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외국인의 이 검은머리 외국인이든 큰손이든 자 들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가 좀 크죠. 그러다 보니 추석 전에 앞두고 있는 추석 전 일주일 전은 제일 큰 변동성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이 변동성은 축소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자, 화요일까지 변동성이 주고 수목부터는 다음 주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의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시점부터 어떤 종목들 한해서 어떤 테마와 업종에서 지수와 반대편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포지션을 이제 만들어서 가려고 그러는 심리가 크기 때문에 자, 이번 주부터 월, 화, 수까지 마켓나우 3부를 통해 가지고 추석 긴 연휴 끝나고 나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한해서 여러분들에게 꼼꼼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정되면서 그래도 플러스로 되는 섹터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저희 그 이데일리 스핀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종 상위는 그 1등이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음식료 관련주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약 바이오는 AHLB가 선두에 있습니다. 5.6%, 리가캠 바이오가 5%, 대웅제약, 종근당, 삼청당제약, 녹십자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는 양봉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거고요. 2등은 음식료입니다. 근데 요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그 파죽지세로 굉장히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는 내리막길을 걸어서 많은 분들이 좀 우울해하시기도 했는데 하지만 단기 급등했다는 차익 실현은 있었고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온 그런 여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금 등장해서 저가 매수 실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오늘 삼양식품, 빙그레 그리고 매일위협, 대상, 농심을 중심으로 음식료 섹터를 올리고 있습니다. 단기 테마 코로나19 2등 섹터고 장기 테마의 1등이 진단키트 지속적으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테마 1등이 비만 당뇨로 꽤 큰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대봉 LS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꼭 기억을 해보시고요. 이후 옥석 가리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와 또 함께 양대 산맥은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적 테마에 현재 잡히고 있거든요. 실적 테마에 1등 반도체 이어서 2등 화장품 섹터에 있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실적 테마 1등과 3등이 반도체 쪽이네. 이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스피너 여기까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예. 자, 이제 네 가지 테마를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예. OLED입니다. 그런데 최근 OLED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흐름들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가 기대된다. 이러면서 예, 중국을 맞습니다. 좀 따돌리려나 이런 기대감. 네,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반도체 피크의 논란을 딛고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연일 기술적 반등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1등 CLX 반도체 이 펠리스
폴리스 쪽하고요. 자, 뿐만 아니라 AIG뿐만 아니라 장비주, 소부장 종목들이 대부분이 저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양봉을 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 자, 애플 관련주에 속해 있는 OLED 관련주에 좀 좀 관심을 가져보자. 자, 추석 이후에도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쪽이 오히려 더 애플 관련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CLX 찍어보게 되면 자, 클리터스 반도체 자, 연일 하락을 하다가 바닥에서 나오는 이 자리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도 전저점이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자, 네오센도 동일합니다. 아직 전저점이라고 하는데 저항받는 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진입이 아니라 20에서 뚫어주면 들어가는 자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CLX 쪽하고 온디바이스 쪽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직 하락에서의 기술적 반등 이외에 변곡점을 못 만드는데 특히나 다 도친 개친 같지만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애플 관련주 두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BH와 LG 이노텍입니다. 자, 첫 번째 LG 이노텍을 먼저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반도체 관련주하고 조금 틀린 모습이죠. 전 저점이 나오고 갔습니다. 빠지는 건 같지만은 어느 자리에서 변곡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론적인 시그널이 나와야지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 투자들 큰 손들도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거죠. 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는 21만 9천 원입니다. 지금 현재 23만 6천 원에서 오늘 양봉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을 지금 말씀드린다고 당장 매매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역배열 때는 관심을 갖고 있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관통형 캔들이 만들어지는 이동평균선에서 수렴하는 자리에서 단봉이 나오게 되면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완전히 뚫어주는 종가 기준에서 여러분들 배팅을 들어가면 됩니다. 자, LG이노텍은 전저점에서 지금 오늘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저점, 다시 말해서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첫 번째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관점에서 자, LG이노텍, 자, AI 아이폰 효과로 인해 가지고 내년까지 움직인다. 영업이익이 움직인다. 영업이익이 이 성장성이 가속화된다라는 관점과 아이폰 16의 관련주들이 이제부터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95% 성장한 2,950억, 거의 3,000억 육박하게끔 컨센서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지금 특히나 지금 아이폰 16이 자, 흥행을 할 거라는 예상과 함께 전저점에서 지금 오늘 양봉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자, 역시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 자, BH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BH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종목 다시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H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 이제는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자, 입력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BH. 자, 보시게 되면 오늘 전저점에서 터닝이 나옵니다. 19,000원이 전저점이고요. 오늘 개파락의 양봉에 자, 외국 기관이 약간의 매도 나와도 외국계 증권사에서 14,000주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실적 회복이 가속화되는 현도가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성장 가속화 전망이 됩니다. 특히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99% 성장한 624억 그리고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자, 이 실적 우려감은 더 이상 오지 않고 오히려 더 하반기에 영업이익의 급증은 내년 상반기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 자, BH 두 종목을 자, 추석이 끝나도 여러분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두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BH와 LG이노텍 말씀하실 때 좀 보니까 딱 두 달 전 7월 17일 52주 신고가 썼네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선을 좀 넘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테마는 이제 비만 치료제입니다. 국내에도 비만의 이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비만 그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안과 밖의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네. 기술력, 경쟁력이 강한 기업 저희가 옥석가리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옥석가리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냥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대부분이 어느 정도 하락의 이 끝에서 지금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특히나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두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엠텍을 첫 번째 종목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자,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비만 치료제 삭센다의 국내 유통으로 비만 치료제 테마로 묶여 있고요. 자, 조만간입니다. 조만간 10월에 출시되는 미비고의 자, 비만 치료제
소재 관련주로 지금 연일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의약품 유통 기업으로서 이커머스 직거래 유통 의약품 유통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블루팜 코리아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주로 백신이나 의약품 유통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 위비고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그에 관련돼 있는 유통하는 종목들이 유통하는 회사들도 그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영업이익이 따라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블루엔텍 오늘 무엇보다도 관통형 캔들을 냈기 때문에 내일의 5일선 안착하는 캔들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로 꼭 보셔야 되는 종목은 대봉 LS입니다. 자, 아미노산 관련 원료 의약품의 회사고요. 자, 화장품 원료 생산 및 판매하는 관련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주 성분 중에 하나인 자, 리라글루타이드의 관련주로 영위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뽑히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한 자, 정고점이 오늘 2만 원 선을 돌파하고 오늘 상한가를 안착했는데 여러분 당장 내일에 이 갭상승에서 따라가지 말고 특히나 양봉 다음에 단봉으로 자, 이 캔들을 기술적으로 주기 때문에 자, 내일 아침 갭상승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단봉으로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 조정을 줄 때 5일선 눌림목에서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옥석 가리기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 단기 테마 1등이 비만 당뇨 이쪽이었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19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대왕고래 테마주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피팅, 치추, 강관, 4등 대왕고래 다 이 섹터입니다. 2차 로드쇼 대기하고 있어서 오후장하면서 힘을 좀 바짝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남북 경협이 현재 6등인데 사실 오전장엔 조금 더 순위가 위였습니다. 네, 어찌됐건 왜 이걸 봐야 될까 싶었더니 미국의 TV 대선 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 시각 10일입니다. 네, 이 맞습니다. 관련성으로 지금 오르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남북 경협주는 말 그대로 트럼프 트레이드의 관련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지금 시장은 무엇보다도 좀 변동성, 테마에 좀 더 민감한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남북 경협주를 하나 뽑아왔는데 특히나 이제 내일 한국 시간으로는 11일이죠. 11일 오전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 뉴스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가 해리스의 이 한 몇 프로, 한 2, 3% 차이로 지금 앞선다라는 또 소식이 들렸죠. 그러다 보니 남북 경협주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오늘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종목은 인디에프입니다. 자, 인디에프는 무엇보다도 이 글로벌 세약 그룹의 계열사로서 의류, 제조, 판매 업체인데 자,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이력 때문에 남북 경협주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골드크로스로가 만들어지기 있기 때문에 자, 무엇보다 7월 중순에 급등 이후에 바닥권에서 한 차례 머리를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은 꼭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일신석재입니다. 자, 일신석재는 통일교 재단의 트럼프와 통일교 행사에 참여했었던 이력을 통해 가지고 전통적인 트럼프 이 트레이드의 관련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연일 이 5일선을 타고 종가 관리가 되는 단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율도 이 근소하지만 좀 앞서고 있고 특히나 또 1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일 우리 한 10시 정도에 시작하죠. 그때 또 트럼프는 이제 북한 관련돼 있는 이슈를 또 이야기하게 되면 한 차례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종목 인디에프와 일신석재를 여러분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업종 상위 제약바이오 1등 섹터인데 이 중에서 좀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CDMO, 이건 이제 장기 테마의 4등에도 차지를 하고 있어서 예, 맨 마지막에 맞습니다. 좀 살펴보려고 좀 뺐습니다. 예. 일단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심화되면서 예. CDMO, 위탁 개발 생산 업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이러다 예. 보니까 대형주뿐만 아니라 그 장비, 소재 쪽으로도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시장을 리드하는 주도주를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봐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자, 예. 볼 수밖에 없죠. 이 지금 미국 트럼프이든 해리스든 어쨌든 중국 때리기에 혈안이 돼 있고 지금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미 대선의 토론이 시작되면
서로 중국의 이 관세에 대한 이 경쟁이 붙을 겁니다.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CDMO 쪽이 제일 곽강받고 있고 특히나 이번 주 생물보안법의 이 통과 여부에 따라 가지고도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수 겸장이라고 볼 수 있는 CDMO 쪽은 꼭 체크해야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분들 실적까지도 따라올 수 있는 것이 CDMO 쪽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점은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현재 황제주라고 볼 수 있는 100만 원 선을 약간 밀려 있지만 지금 현재 96만 7천 원. 지금 저번 주 그 안 좋은 장에도요. 금요일장이 관통용 캔들과 함께 오늘 개파락의 양봉을 띄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제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관통용 캔들 다음에 나오는 캔들이 징금다리냐, 개파락이 양봉이냐, 이동평균선을 단봉으로 안착하냐에 따라 가지고 종가 배팅뿐만 아니라 스윙의 관점으로 보자라고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딱 그 자리에 딱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통용 캔들 다음에 오늘 시작가 시초가에 개파락의 양봉을 띄고 있고 충분히 기간 조정을 통해 가지고 가격 메리트까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러분들 장기적 관점으로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당연히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지금 현재 자리를 보게 되면 다시 이 61선 지금 눌림목을 잡고 5일선에서 지금 안착한 캔들로 통해 가지고 V자 복원이 제일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들 시가총액 41조입니다. 조금 전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0조고요. 지금 현재 시장이 얼마나 급락장인데 이렇게 60조, 70조, 아니 60조, 40조 하는 종목들이 V자를 급등을 내고 복원력이 빠르냐. 그만큼 미래 기대감과 함께 실적까지 따라올 수 있는 청사진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통해 가지고 이 변동성의 종목들이 싫으시면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DMO, 위탁 개발 생산 바이오 기업 중에 말씀드리는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여전히 주목을 해야 될 두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마켓나우 3부는 이데일리 스핀으로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네요.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김자림입니다. 드디어 챌린지 2주차가 밝아왔는데 이번 주는 또 13% 주간 수익률 챙겨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룰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수익률 13% 챌린지입니다. 하루 최대 2종목까지 편입이 가능한데 저희가 방송 직후 2시 기준으로 편입을 해서요. 이후에 매일 정오 국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당 1회 안에서 목표가 수정 가능하다는 점, 또 오래 보고 싶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주 금요일 또 장기 포트로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한 주 동안 종목들을 운영한 뒤에 이제 누적 수익률을 금요일에 최종 발표를 합니다. 이에 따라 성공과 실패 여부가 갈린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포트에 담겨 있을지 바로 수익률 현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나와 있습니다. 모두 금요일에 함께 살펴본 종목이죠. 강원랜드 수익률 2.69%, 시장에 비해서 크게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 규제 완화라는 호재성 소식이 크게 나와 있죠. 이에 따라서 장기 부진을 딛고 좀 확실하게 오랜만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장에서도 다시 한번 3, 4%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금요일장에선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좀 아군의 음봉이다. 월요일, 화요일 매수의 시점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장중 계속해서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수익률 2.69%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GS 리테일입니다. 편의점주 고물가 상황 속에서 부각을 받고 있죠. 파르나스 호텔 인적 분할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 주주 환원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GS 리테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25,000원 설정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리뷰도 해보고요. 또 오늘 또 새로운 종목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 단비를 내려줄지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1313 챌린지 주간 저희가 이제 13시 오후 1시고요. 13%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찾아드립니다. 일단 종목 리뷰를 할 건데 지난주 금요일에 왜 시장이 또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고심하신 결과 강원 랜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대표적인 카지노 사업은 규제 산업이에요. 그런데 맞습니다. 규제를 풀겠다, 빗장을 풀겠다 이것만큼 좋은 모멘텀은 사실 없죠. 없는 듯합니다. 네, 대단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 어쨌든 뭐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현재 3% 강세의 힘을 오후장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잘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네.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좀 단기적인 이 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 현물이 아니라 또 직접적으로 이제 강원랜드에 가가지고 배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고요. 무엇보다도 주식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강원랜드입니다. 무엇보다도 규제 산업입니다. 규제 산업의 규제를 풀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이제는 시장에서 이제 이 카지노 이쪽도 이제 우리 국내의 세수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한 곳에 좀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통해 가지고 일반 영업장 면제 확대뿐만 아니라 게임 기구 확대가 드디어 15년 만에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15년, 14년 만에 뭐 이렇게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 긴 시간, 10년 동안의 오랜 시간 동안에 강원랜드가 더 이상 이 리뉴얼을 하지 못했던 것에 있어 가지고 이제는 강원랜드도 다시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외국인 이용 대상 확장이 좀 눈에 띄는데 자, 외국인 시민권자 시민권자에서 영주권자 및 외국인 뱅팅 한도도 3천만 원에서 3억으로 성장의 열쇠가 이제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선반영을 받고 있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캔들을 보시게 되면 개파락에서 5일선을 뚫고 들어가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보다도 만약에 오늘 모멘텀이 끝났다면 5일선 저항을 받겠죠. 저항받고 영망치가 현재 시간대에 나와야 됩니다. 왜? 오전장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으나 오후장에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었다면 역시 영망치의 음봉 아니면 양봉이라도 영망치의 실선의 양선이 좀 나올 수 있는 반면에 오늘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시가 대비 오늘 양봉을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플러스 3.0입니다. 자, 그러나 개파락까지 합치게 되면 3.5%짜리 양봉을 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5일선 패턴으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강원랜드 목표가 2만 원이었고 당시 이제 손절가 16,000 라인으로 정해 주셨죠? 네, 그런 맞습니다. 분은 지속적으로 홀딩 좀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또 하나의 챌린지 종목이 편입이 됐었는데 그것은 GS 리테일입니다. 오늘은 파란불을 켜고 있지만 그래도 양봉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시가 대비 낙폭이 줄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22,400원이고 목표가가 25,000원, 손절가 21,000원 라인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예, 어떻게 이건 리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페라나스 호텔 인적 분할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 기대도 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재평가로 인해 가지고 한 8천억의 이상의 주가의 업사이드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GS 리테일이 뭐 하는 회사냐? 편의점이죠. CVS 편의점 쪽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일 지금 키워드가 뭐냐? 자, 이것도 테마일 수도 있는데요. 경기 침체 테마가 좀 어째 보면 또 이 조만간 시장에서 또 한 차례 또 테마로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그에 관련돼 있어 가지고 이 편의점이 경기 침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마트에 가가지고 장바구니 카트에 물건 하나 담기 힘듭니다. 요즘 담기 무섭죠. 4인 가족으로 한번 담기 되면 한 2, 30만 원은 기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장바구니 보니 물가가 너무 비싸졌죠. 네, 예. 맞습니다.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오히려 더 편의점에서 소량으로 그냥 그때 이 끼니를 때우려고 하는 자, 편의점의 단품 식품 쪽에 오히려 더 매출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경기 침체 관련돼 있는 테마로도 묶일 수 있고 그에 관련 시대적 방향 자체가 요즘 젊은 층으로 인해 가지고 자, 편의점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로 인한 영업이익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특히나 자, 1분기에 810억이었으나
이번 3분기였습니다. 3분기 1,156억,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 1,200억까지 나오게 되면 전분기 대비 44%에서 45% 성장하는 현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이 정배열 초입의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좀 탄력은 둔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단기적 종목의 탄력 좀 4, 5%, 7, 8% 아니면 10%, 20% 정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아닐지언정 지금 시장의 역배열 시장을 보십시오. 반면에 GS 리테일은 정배열에 바닥을 딛고 이제는 천천히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조금은 안정돼 있는 종목으로 선택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GS 리테일은 5일선 패턴에서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들도 매매해 보시는 것으로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원랜드, GS 리테일 지난주 금요일 1313 챌린지 종목 리뷰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월요일 첫 두 종목 이제 네. 저희 1313 챌린지 포트에 넣을 텐데 공개를 해주시죠. 자, 두 종목 모두 다 한번 그 종목명을 먼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T팜과 그리고 VT를 들고 왔습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는 또 CDMO랑 네, 맞습니다. 연결이 돼 예. 있어서 최근 시장에 제약바이오주 주도주로 네, 맞습니다. 화려하게 좀 부상하고 있는데 그 걸맞는 격을 또 갖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정말 좋은 보고서들이 한 2개 정도가 나왔는데 자, 앞으로의 수주, 지금 현재 수주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 CDMO 쪽에 이제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그 뒤를 잇는 계보에 이 특히나 ST팜이 이제 탑픽으로 좀 뽑힌 이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 전망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 영업이익의 급증이 이제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도 급증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블록버스터급 신약 원료급의 미 생물보안법 수혜 전망이 오고 있고 특히나 올리고 CDMO 순항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누적 수주 금액이 7조 원에 지금 7천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 에이즈 이상의 유효성에 확인된 만큼 기술 이전까지도 지금 내비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의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 수주 금액 수주가 쌓이는 것만으로도 현재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올라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실제로 중국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신약의 저분자 화학성 의약품의 공급이 선정됨으로써 직접적인 수혜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올해 2022년도에 178억입니다. 자, 그리고 2023년도에 335억이고요. 올해 컨센서스가 393억인데 자, 조금 지금 2분기에서 적자를 좀 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컨센서스는 조금 하회를 하지만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날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더욱더 기대되는 자리이고 특히나 이번 주에 있을 생명보안법, 생물보안법에 관련돼 있는 미국의 이제 관련 지금 통과가 되게 되면 특히나 무엇보다도 ST팜의 제일 직접적인 수혜가 오기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여러분들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듯합니다. 자, ST팜의 목표가는요 12만 2천 원 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까지만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고점에서 보시게 되면 먼저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5일선 이탈 이후에 21선 이탈에 오늘 데드클로스를 맞고 있지만 특히나 오늘 무엇보다도 내일까지 이 만약에 21선 회복하게 되면 가파르게 V자 급등이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손절가도 9만 2천 원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자 급등을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미국의 중국 기업 견제로 인한 CDMO 이런 쪽에 반사 이익이 기대되면서 순항 중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잘 살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앞서서 VT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요건 이제 라미네이팅 기계나 화장품 제조 이쪽을 이제 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맞습니다. 그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들었거든요. 자, 그럼 실적 먼저 한번 찍어보고 그럴까요? 움직일까요? 네, 예. 네. 저희 이제 이데일리 스핀 차트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여기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뭐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딱 찍어 더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순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까지도 기재해 놨습니다. 자, 2022년도에 230억입니다. 2023년도에 455억입니다. 그러나 올해 컨센서스가 1,167억, 전년 동기 대비 156% 성장입니다. 자, 이건 컨센서스이지만 지금 현재 1분기, 2분기, 3분기 예상을 보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240억에 300억, 300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분위기라면 자, VT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100억 이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150% 성장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다른 이 화장품 종목들과 틀리게 자, 하방 압력보다도 상방으로 움직이기 위한 하방 경직이 지금 28,000원 사이에서 나오고 특히나 저번 주 금요일장에 그 안 좋은 장에도 21선 골드크로스가 낼 수 있는 망치를 만들고 오늘 개파락의 양봉에 61선 돌파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하다 보면 매뉴얼이 하나씩 생기죠.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뚫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종가에는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21선이든 61선이든 계리율이 있든 없든 관통형을 세게 내게 되면 그 다음날 갭상승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갭이 아니더라도 단봉이라도 안착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그 상단선을 다 유지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이 510억 원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자 313% 성장했고요. 자, 베스트셀러라고 볼 수 있는 리들샷의 성공 매출을 통해 가지고 확장형 매출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올해 매출액 4천억대로 역대 최대 실적을 전망할 수 있는 VT가 지금 현재 61선을 통과하는 관통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지만 종가가 들면서 약간의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지금 현재 자, 기간이 지금 1개월 정도 하단에 보시게 되면 중간이죠. 중간에 보시게 되면 자, 외국인보다도 기간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3분기 영업이익의 어닝스 프라이즈는 어느 정도 예상이 좀 가능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도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 자, VT 목표가는 정고점까지만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 손절가는 저점 하단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28,500원짜리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도 확인해 보니까 기관의 매수세가 한 달 새 이어졌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공개 방송 바로 이어서 하신다고요? 자, 맞습니다. 네. 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뛰어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매번 만나 뵙고 있는데 자, 오늘은 특히나 기술적 반등을 통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대 저점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랭킹 탑5 종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후장에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종목, 기술적 반등, V자 급등의 종목을 랭킹 5를 통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도 마켓나우 3부 이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데일리 핫스핀에 이어서 1313 챌린지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 창립 80주년을 맞는 아모레퍼시픽. 올해 기업 주요 목표는 비즈니스 체질 개선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1964년 국내 최초로 화장품 수출에 나서서 전 세계를 무대로 K-뷰티 선봉장 역할을 해왔지만 아시아 매출 비중 약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매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중국 사업은 지난 2분기에 약 4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어 3분기에도 적자 폭이 500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미국이나 일본, 인도 등 이 비중국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한알령 타격은 국내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주요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이 면세점 매출 부진,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 수익성도 약화되고 있죠. 여의도증권가에서 아모레퍼시픽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국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긴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화장품 산업의 상징인 회사입니다. 8순을 맞는 아모레퍼시픽이 노익장을 보여줄지 기대해 봅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 여러분 다시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